1번 카드 고르신 분들 어서 오세요. 달마시안처럼 여러분의 알록달록한 매력과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 타로 달마시안입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 나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은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지나가 버리기도 했던 사람이요. 그 사람이 결국 나에게 다가올까 아니면 그냥 그때 스쳐 지나간 인연이었을까? 오늘 리딩에서는 그 사람의 속마음과 함께 상반기 안에서 실제로 보이게 될 움직임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1번 분들의 현재 상황을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사이에 어떤 장면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가 먼저 읽혀요. 하지만 조용하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상황의 시작에는 분명 어떤 작은 접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우리 1번 분들에게 말을 걸었던 순간 혹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도했던 장면, 그때의 분위기는 아주 노골적인 접근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아무 의미 없는 대화라고 보기도 어려운 결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애초에 성향 자체가 누군가에게 갑자기 강하게 들이대는 스타일은 아닌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처음부터 연락처를 물어본다거나 언제 따로 보자는 식의 행동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대신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거리를 좁히려고 했던 것 같네요. 가벼운 질문을 한다거나 잠깐 대화를 시도한다거나 스몰 토킹이죠. 굳이 싶은 대화를 나누려고 했어요. 이런 방식의 접근은 겉으로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자연스러운 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호감이 있을 때 나타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1번 분들도 그때 분명 뭔가를 느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말을 거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요. 아무리 자연스러움을 가장해도 다 티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장면이었어요. 상대방이 말을 걸었을 때 우리 1번 분들은 예상보다 조금 더 당황했던 걸로 보입니다. 아마 말을 걸어올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갑자기 대화를 시도했을 수 있겠어요. 사람이 갑자기 긴장하면 평소 같지 않은 반응이 나오기도 하죠. 말이 평소보다 짧아질 수도 있고 머릿속이 잠깐 하얘질 수도 있고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애매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1번 분들이 그때 보여준 모습도 위의 모습 중에 하나였거나 혹은 전부 다였을 것 같네요. 그냥 긴장한 것 뿐인데 겉으로 보면 조금 어색하게 보였을 수도 있는 반응이었죠.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가야 하는 순간에 말이 짧게 끝났다거나 조금 딱딱하게 반응했다거나 혹은 상대방이 기대했던 리액션이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1번 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말을 걸어서 당황했다, 이 정도의 일이었을 수 있어요. 뚝딱거린 거죠. 하지만 상대방은 그 장면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에 내가 괜히 말을 걸었나, 내가 불편했었나, 불편한 말을 한 건 아닌데 나만
관심 있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내 착각이었나? 반응이 좀 차갑다. 이런 생각들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갔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 일본 분들이 말을 건다고 친절하게 받아줄 필요가 없다는 건 그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말 걸었으니 예의 있게 받아라.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요. 내 착각이었든 당황해서 그런 거였든 결과적으로 우리 일본 분들이 말을 차갑게 받았고 그래서 더 이상의 대화를 시도하거나 다가가지 않겠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묘하게도 마음이 있을 때는 상대방의 반응을 평소보다 훨씬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표정 하나, 대답의 톤, 대화의 길이 하나까지도 크게 느껴지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순간에 자기 나름의 결론을 내려버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흐름이 조금 바뀌었죠. 처음엔 먼저 말을 걸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거리를 둔 듯한 태도가 나타났을 수 있겠어요. 예전처럼 말을 걸지 않는다거나 눈이 마주쳐도 그냥 지나간다거나 혹은 일부러 더 담담하게 행동하는 느낌이죠. 말 걸기 전과의 텐션이 우리 일본 분들이 느끼기에도 180도 그 이상 변했다고 느껴질 정도의 변화였죠. 이 장면이 우리 일본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저번까지만 해도 말 걸더니 왜 갑자기 저러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장면은 점점 더 조용히 묻혀버렸어요. 서로 특별히 싸운 것도 아니고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간 상태가 됐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고 특별한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짧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한 번의 접점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장면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일본 분들의 나의 감정에 대해서도 봐볼게요. 지금 우리 일본 분들의 감정 상태는 생각보다 차분합니다. 이 관계를 떠올리면 아주 강하게 설레거나 마음이 크게 요동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조용히 가라앉은 물 같은 상태가 먼저 느껴지네요. 물론 그때 그 사람이 처음 말을 걸었을 때는 분명 다른 온도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묘하게도 내 취향에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말을 걸면 순간적으로 긴장이 올라오기도 하고 머릿속이 하얘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 분들이 그때 보였던 어색함은 사실 관심이 없어서 나온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방향이었던 거죠. 마음이 조금이라도 그 사람에게 움직였기 때문에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반응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우리 일본 분들은 누가 말을 건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뚝딱거리는 모습이 없는 분들이죠. 누구하고나 대화를 잘 합니다.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고 다니는 성향은 아니어도 걸어온 대화에 당황한 기억은 살면서 몇 번 없으실 거예요. 그 몇 번 중에 한 번이 이 사람이 말 걸었을 때죠. 그 이후에 우리 일본 분들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라고 이 사람에게 가서 묻고 싶을 정도로 어떤 답답함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의 온도는 점점 낮아졌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계속 자극이 이어질 때 유지되는 법인데 그 이후로 특별한 접점이 없었다 보니 그 감정이 자연스럽게 일상 속으로 흩어져 버린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일본 분들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그냥 나의 삶의 리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을 하고 하루의 루틴을 따라 움직이고 특별히 큰 사건 없이 하루가 지나가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렇다고 삶이 힘들거나 어두운 상태는 아닙니다. 오히려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에 가깝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우리 일본 분들이 느끼는 감정 중 하나가 있는데요. 예전에 재밌었다고 느꼈던 것들이 요즘에는 예전만큼 재미있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점이에요. 좋아하던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예전만큼 몰입이 안 된다거나 내 취미를 즐겨도 예전처럼 크게 설레지 않는다거나 시간이 조금 천천히 흐르는 느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건 어떤 특별한 문제라기보다는 삶이 일정한 패턴으로 이어질 때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일본 분들의 에너지는 누군가에게 크게 기대기보다는 조용히 자기 중심을 지키면서 하루를 채워가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일본 분들 요즘 식사 자체가 조금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배가 고프니까 챙겨 먹기는 하는데 막 오늘 뭐 먹지 하면서 즐겁게 고민하는 일이 줄었네요. 그냥 먹어야 하니까 먹는 느낌, 배고프니까 먹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면을 꼭 나쁜 신호로 해석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일본 분들은 감정적으로 크게 흔들리지 않는 대신 에너지를 차분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관계를 떠올릴 때도 강한 미련보다는 그런 일이 있었었지, 이 정도의 감정선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상대방의 속마음에 대해서도 봐볼게요. 상대방의 마음을 보면 처음 시작점이 굉장히 분명한데요. 이 사람은 우리 일본 분들을 처음 봤을 때 꽤 강하게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괜찮네 정도가 아니라 눈에 확 들어오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취향이라는 게 있는데 가끔은 정말 드물게 그 취향에 정확히 들어맞는 사람이 나타날 때가 있죠. 이 사람에게 우리 일본 분들이 그런 존재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에 망설이면서도 그래도 한번 말을 걸어봤던 걸로 보입니다. 망설였지만 말을 걸어봐야겠다 결심한 이유론 우리 일본 분들이 이 사람에게 너무 취향이었던 점과 또 우리 일본 분들도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나한테 호감이 있구나 생각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보이네요. 상대방은 아마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말을 걸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겠지? 조금은 웃어주겠지? 생각보다 분위기가 좋을 수도 있겠지? 이런 상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주한 장면은 그 사람이 기대했던 그림과 조금 많이 달랐죠. 우리 일본 분들 그때를 떠올려 보면 그때 내가 어땠었는지,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또렷하게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그 사람이 말 걸었을 때 우리 일본 분들의 심장은 100m 달리기라도 한 것처럼 갑자기 빠르게 뛰었고 아무것도 안 보였고 내 얼굴이 뜨거워졌다는 걸, 빨개진 것 같다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어요. 저 사람 말에 대답하는 내 목소리는 컸었는지 작았었는지 기억이 희미하지만 아마도 기어 들어가는 소리였던 것 같다고 우리 일본 분들 떠올릴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 일본 분들이 이렇게 뚝딱이느라 반응이 어색해졌고 그 모습이 상대방에게는 차가운 걸 넘어서 예의가 없다고 느껴졌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순간적으로 마음이 상했을 수 있어요. 특히 이 사람의 성향을 보면 자존심이 꽤 강한 편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갔을 때 그 반응이 애매하게 느껴지면
그 순간 바로 마음을 접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아닌 거지 이렇게 스스로 손을 그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일부러 더 담담하게 행동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괜히 다시 다가갔다가 민망해지는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차라리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되지 않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남습니다. 그래도 너무 내 취향이었는데. 마음이 정리될 땐 그 대상이 대체돼야 훨씬 쉬워지죠.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일본 분들처럼 취향에 맞는 사람을 쉽게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스스로도 생각해요. 저 정도로 내 취향인 사람은 살면서 다시 만나기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가끔씩 그때 상황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다시 생각하면서 조금 다른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긴장해서 그런 거였나? 이런 생각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끝난 상태라기보다는 아직 어딘가에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 사람이 상반기 안에 보일 움직임에 대해서 봐보겠습니다. 상반기의 흐름을 보면 상대방 마음속에서 하나의 변화가 만들어지는 장면이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이 사람은 같은 생각을 꽤 오랫동안 반복해 왔어요. 다가갈까 말까, 괜히 민망해질까, 지금보다 더 불편해질까, 그냥 흘려보낼까. 이런 고민이 계속 이어졌던 걸로 보이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의 생각은 조금씩 한쪽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한 번 더 해보자의 쪽으로요. 이 사람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이유는 단순한데 우리 일본 분들이 여전히 기억 속에 꽤 선명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떠올릴 때 시간이 지나도 계속 얼굴이 생각남과 동시에 사건도 같이 떠오른다면 보통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일본 분들 얼굴을 생각보다 자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때 있었던 짧은 장면을 머릿속에서 여러 번 다시 생각해 봐요. 그 과정에서 조금씩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그때 내가 너무 단정 지은 걸 수도 있겠다. 예의까지 간 건 내가 너무 앞서간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가? 그래서 상반기 흐름에선 이 사람이 다시 한번 다가갈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정리하는 시기가 들어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마음을 정리하는 시기가 상반기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실제로 행동하는 시기가 정확히 상반기라고 단정 지을 순 없어요. 그래도 최소한 이 시기에는 이 사람 마음속에서 방향이 하나로 정리되는 장면이 나타나네요. 그때 우리 일본 분들의 상황과 우리 일본 분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봐볼게요. 지금 우리 일본 분들의 감정의 온도를 보면 처음 그 사람이 말을 걸었을 때와 확실히 다릅니다. 그때 감정이 100이었다면 지금은 30 정도의 온도에 가까운데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그 사람을 떠올리면 강하게 아쉽고 그 사람이 밉거나 하는 감정보단 그때 조금 아쉽게 지나간 일이 있었다 정도의 기억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다만 우리 일본 분들 마음속에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한 가지는 그 사람의 외모나 분위기가 우리 일본 분들에게도 취향에 가까웠다는 점이에요.
그 사람의 태도가 냉랭해졌을 때도 우리 일본 분들은 그 사람에게 시선이 가는 걸 참으려고 해봐도 무의식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발견했었죠. 참 내 취향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가끔은 내가 그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대화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먼저 움직이고 싶은 마음까지는 아닌 상태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후에 보여준 태도가 우리 일본 분들에겐 명확한 거리감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본 분들이 먼저 답답해서 대화를 시도해볼까라고 고민을 하던 시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행동까지 옮기지 않은 건 상대방이 말하지 않아도 거절의 의사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말 걸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 일본 분들도 말을 걸거나 대화를 시도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흐름이 보이는데요. 상대방이 다시 여러분에게 움직이기 전에 다른 사람이 우리 일본 분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장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예전에 마음이 걸렸던 사람,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새롭게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 이 두 상황이 동시에 겹치면서 우리 일본 분들이 고민을 하게 될 수도 있겠어요. 결국 이 관계의 핵심은 상대방이 다시 다가오면서 그때의 오해를 풀어내느냐인데요. 만약 그 장면이 제대로 풀린다면 우리 일본 분들도 이 관계를 다시 바라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일본 분들의 마음은 글쎄 잘 모르겠다. 이 방향에 조금 더 가까울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럼 우리 일본 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도 뽑아볼게요. 우리 일본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은 단순하면서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 의미를 만들려고 억지로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는 정말 거창한 이유나 복잡한 사건이 있어서 어긋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아주 사소한 타이밍 하나, 짧은 오해 하나 때문에 흐름이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도 그런 결에 가깝습니다. 누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서로가 각자의 방식으로 그 순간을 해석했기 때문에 생긴 거리예요. 사람은 자기가 느낀 감정을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때 상대방이 마음을 접은 것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름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일본 분들이 스스로를 탓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마음이 움직일 때 오히려 평소보다 더 어색해지기도 하죠. 말이 꼬이기도 하고 생각했던 대로 반응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건 예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성격이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인 순간일 뿐이에요. 그때 있었던 장면을 마음속에서 너무 오래 붙잡지 마세요. 이미 지나간 장면을 계속 되짚다 보면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나,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본 걸까, 이런 생각들이 되풀이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고민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과거 쪽으로 묶이게 됩니다. 우리 일본 분들의 에너지는 지금 과거를 붙잡는 방향보다는 앞으로 흘러가야 하는 흐름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상대방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삶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마음속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다시 다가올지 말지는 결국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그 선택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우리 1번 분들이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관계를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다시 나에게 다가올까? 이 질문을 중심에 두기보다는 나는 지금 내 삶을 어떻게 채울까? 이 질문을 중심에 두는 것이 훨씬 건강합니다. 지금 우리 1번 분들의 일상을 보면 큰 문제는 없지만 조금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는 흐름이 있어요. 예전에 즐겁던 것들이 조금 덜 재미있게 느껴지고 하루가 반복되는 느낌이 드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건 누군가 나타나서 내 삶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주는 거예요. 가볍게 산책을 해본다거나 새로운 장소를 가본다거나 아주 작은 취미 하나를 시작해 본다거나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움직임 하나만 있어도 마음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존심과 나의 마음을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다시 다가온다면 우리 1번 분들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도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때 갑자기 냉랭하게 굴었던 사람인데, 이 두 감정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무조건 밀어내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움직인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태도와 말, 그리고 다시 다가오는 방식, 이 모든 걸 차분하게 지켜본 뒤에 판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누군가의 진심은 한 번의 말보다 행동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은 우리 1번 분들 스스로의 매력을 의심하지 말라는 건데요. 이 사람은 우리 1번 분들을 보고 처음부터 꽤 강하게 마음이 움직였던 걸로 보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1번 분들 안에는 누군가에게 강하게 끌리게 만드는 결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1번 분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이 사람 말고도 많을 거예요. 상대방이 다시 다가올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사람이 우리 1번 분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나를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지를 차분하게 느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은 억지로 붙잡는다고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밀어낸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흐름 속에서 다시 만나야 할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1번 분들에게 필요한 태도는 조급함이 아니라 여유예요. 지금처럼 나의 삶을 차분하게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사람과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1번 분들의 다음 장면은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열리게 될 거예요. 오늘 1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정말로 반갑겠어요. 그럼 다음 리딩에서 또 뵐게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카드 고르신 분들 어서오세요. 달마시안처럼 여러분의 알록달록한 매력과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 타로 달마시안입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 나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지나가 버리기도 했던 사람이요. 결국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지 아니면 그냥 그때 스쳐 지나간 인연이었을지,
오늘 리딩에서는 그 사람의 속마음과 함께 상반기 안에서 실제로 보이게 될 움직임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2번 분들 주변을 보면 한 사람이 꽤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사람이 우리 2번 분들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방식이 꽤 자연스럽고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는 편으로 보입니다. 주변에서 자주 말을 걸거나 또 약속을 잡으려고 한다거나 간식을 챙겨준다거나 하는 행동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카톡 대화를 보면 표현도 꽤 다정한데요. 오늘 예쁘다, 귀엽다, 몸 괜찮아? 밥은 먹었어? 이런 식으로 챙기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겉으로 보면 거의 연인처럼 느껴질 정도로 친근한 톤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이 보기에도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관계에는 명확한 이름이 붙어 있지 않죠. 연락은 자주 하고 만나면 분위기도 좋고 서로 웃으면서 시간을 보내지만 막상 우리 어떤 사이야? 라고 묻기에는 애매한 상태예요. 애매하니까 썸이겠죠. 근데 썸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원래 그런 게 썸이지만 그래도 참 애매하죠. 그냥 친구라고 하기에는 우리 이번 분들에게 하는 행동이 너무 가깝습니다. 갑자기 간식 주면서 이거 먹어봐, 맛있더라. 카톡으로 오늘 피곤해 보이던데 괜찮아. 아무 이유 없이 뭐해? 꾸준히 이런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이죠. 꾸준히 반복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상대를 의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이번 분들 일상 속에 이 사람의 존재가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게 됐어요. 아침에 카톡이 와 있나 확인하게 되고 저녁에 연락이 없으면 살짝 생각나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약속이 잡히면 기대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관계는 조용히 천천히 습관처럼 가까워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특징은 강렬하게 시작된 관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관계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관계가 더 애매해져요. 강하게 고백을 했다면 확실하게 연애가 시작됐겠죠. 강한 고백이 아니더라도 나를 좋아한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런 말은 없었고 연인이라면 할 수 있는 스킨십 같은 것도 당연히 없고 근데 연인처럼 느껴지는 관계라서 애매한 거예요. 어떤 날은 이건 썸인가? 또 어떤 날은 그냥 친한 건가? 저게 날 갖고 노는 건가? 또 어떤 날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또 어떤 날은 이 정도면 썸도 아니고 그냥 말만 없었지 사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죠. 우리 이번 분들한테.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지금 이 관계는 우리 이번 분들만 느끼는 분위기가 아니라 주변에서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어요. 같이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 좀 이상하다. 둘이 뭐 있어? 이런 말을 장난처럼 던진 적도 있었고 근데 막상 그런 말 들으면 우리 이번 분들도 명확하게 대답하기 어렵죠. 그렇죠. 뭐라고 말해요. 할 말이 없는데. 그리고 이런 관계는 보통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로 흘러가는데요. 어느 순간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관계를 명확하게 만들거나 이 애매함이 계속 유지되다가 자연스럽게 흐려지거나 둘 중에 하나로 나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 2번 분들의 나의 감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봐볼게요. 우리 2번 분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분명 재미가 있습니다. 대화가 끊이지 않고 웃는 순간도 많고 같이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가네요. 어떤 사람과 있으면 시간이 유독 길게 느껴지기도 하죠. 할 말도 없고 괜히 휴대폰만 보게 되고 언제 집에 가나 생각하게 되는 그런 관계도 있는 반면에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불편함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고 서로 웃으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시간이 빨리 가요. 그래서 우리 이번분들도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분명 좋은 감정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편안함인데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긴장하거나 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오래 만나기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람과 있을 때는 우리 2번 분들이 크게 불편한 거 느끼지 않죠. 억지로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말을 고르느라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뇌에서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그냥 입으로 바로 말을 쏟아내도 상관이 없어요. 문제가 안 생깁니다. 우리 2번 분들도 편하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웃고 편하게 시간을 보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 2번 분들 마음속에는 이 사람에 대해 꽤 긍정적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죠. 이 사람 괜찮다. 이 생각이 이미 어느 정도는 생겼을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지만 이 감정이 완전히 확신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한쪽에 계속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람의 진심이죠.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건 맞습니다. 연락도 하고 챙겨주고 만나면 분위기도 좋아요. 하지만 그 행동이 정말로 연애로 이어질 정도의 진심에서 나온 건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안 섭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분들 마음속에는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편하게 지내는 건가? 나한테만 이렇게 하는 건가? 원래 다 이런 사람인가?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을 스쳐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 내 감정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감정을 완전히 믿고 앞으로 나아가기에는 한 발 물러서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우리 이번 분들이 단순히 즐거운 관계만으로 연애를 시작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물론 재미있는 사람을 좋아할 수 있어요.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2번 분들에게 있는데 진심과 안정감이죠. 그래서 아무리 즐겁고 편해도 이 사람이 나에게 진심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면 마음을 완전히 열지 않는 분들이에요. 좋은 감정 분명히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즐겁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서 계속 확인하고 있죠. 좋아하는 마음이 커지는 단계라기보다는 상대의 진심을 관찰하고 있는 단계로 보여집니다. 그럼 상대방의 속마음에 대해서도 좀 봐보겠습니다. 상대방 마음을 보면 조금 복잡한 결이 읽히는데요. 이 사람이 우리 이번 분들을 마음에 들어 하는 건 분명합니다. 외적으로도 매력 있다고 생각하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편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분들과 시간을 보내는 걸 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연락을 계속 이어가는 것도 또 만나자고 하는 것도 또 작은 관심을 표현하는 것도 모두 호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겠죠. 다만 문제는 이 호감의 집중도예요. 이 사람 연애 스타일을 보면 한 사람에게 마음을 완전히 몰아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여러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는 스타일에 가깝습니다.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끼는 일은 어렵지 않지만 그 호감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는 않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이번 분들을 좋아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도 비슷한 관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나쁜 의도라고 해석하긴 어려운데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 연애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사람을 알아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만나는 입장에서는 이런 태도가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의 관계 방식은 조금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한 사람과 썸을 타기보다는
여러 사람과 동시에 가볍게 연결을 유지하는 방식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거 썸인가? 아닌가? 아닌데 썸 맞는데 아닌가? 싶은 관계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거짓으로 행동하는 건 또 아닌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각각 관계에서 느끼는 호감이 전부 다 진짜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호감이 선택으로 이어질 만큼 깊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 마음은 우리 2번 분들에게 분명 끌리고 있지만 동시에 다른 가능성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관계의 균형을 생각보다 잘 유지하는 편이어서 너무 깊어지지도 않게, 그렇다고 완전히 멀어지지도 않게 적당한 거리에서 관계를 이어가는 방식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번 분들이 느끼는 이 애매함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관계 스타일에서 나온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상반기에 보일 움직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상반기의 흐름을 보면 이 사람에게서 분명한 움직임 자체는 등장합니다. 지금까지는 애매한 거리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관계를 조금 더 명확하게 만들려고 시도하는 장면이 나타날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람의 방식은 조금 교묘하게 애매한 거리 유지였죠. 연락은 합니다. 관심 표현도 하죠. 만나면 분위기도 좋아요. 정작 중요한 말은 안 합니다. 사귀자, 나 너 좋아해, 나랑 만나볼래? 같은 말이죠. 이런 말들은 계속 뒤로 미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이번 분들 입장에서 이 관계가 어디로 가는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런데 상반기로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이 관계를 한번 정리하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왜냐하면 우리 이번 분들이 이 사람에게 생각보다 오래 남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성향을 보면 여러 사람에게 관심을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마음에 남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잠깐 호감이 생겼다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 분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 지나도 관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모습이 보이네요. 특별한 계기가 없어도 어떤 사람을 계속 떠올리게 될 때가 있죠.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 만나볼까? 이 사람도 이런 식으로 생각 정리가 시작될 거예요. 상반기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 2번 분들에게 조금 더 분명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할 거고요. 이전에는 가볍게 연락하고 가끔 만나고 또 애매하게 웃고 넘어갔다면 이제는 만남의 이유를 조금 더 명확하게 만들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로 보자. 요즘 너 자꾸 생각이 난다. 이런 식으로 이전보다 조금 더 직접적인 표현이 등장할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장난처럼 하던 말들이 조금 더 진지한 톤으로 바뀔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 흐름이 이어지면 결국 어느 순간 관계를 제한하는 말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만나볼래? 나 너랑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어. 이런 말들이 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 흐름만 놓고 보면 이 관계는 확실한 발전 기회가 한번 등장하는 구조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 움직임이 등장한다고 해서 그동안 쌓였던 애매함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마음을 정하게 되는 과정이 깊은 고민 끝에 나온 결정이라기보다는 그래도 한번 만나볼까? 하는 이 정도의 가벼운 확신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가올 때 표현 자체는 꽤 자연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억지로 만든 분위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진 관계에
연장선처럼 느껴질 수 있겠어요. 어느 날처럼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그냥 사귀는 게 어때? 우리 이 정도면 그냥 사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볍게 관계를 정의하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의 깊이보다 우리 2번 분들의 판단이에요. 상반기 흐름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2번 분들이 이 사람의 성향을 점점 더 정확하게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단순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였던 모습들이 점점 더 다양한 장면 속에서 드러나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상대방이 비슷하게 행동한다는 걸 보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이 사람이 관계를 대하는 방식이 생각보다 가볍다는 걸 우리 이번 분들 스스로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반기 이 사람이 보이는 움직임은 분명 관계 발전을 시도하는 행동이지만 동시에 그 움직임은 우리 2번 분들에게 결정의 순간이 되기도 할 거예요. 이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한번 멈출 것인지. 그래서 상반기 흐름은 단순히 상대방이 다가온다, 이것만으로 끝나는 흐름이 아니라 상대가 다가오면서 우리 2번 분들이 이 관계를 다시 평가하게 되는 시기로 읽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우리 2번 분들 감정만으로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즐겁다는 사실은 나도 인정하지만 그 즐거움이 미래로 이어질 관계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 움직임은 우리 2번 분들에게 연애가 시작될 수도 있는 장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2번 분들이 이 관계를 선택할지 말지 결정하게 되는 시기로 해석됩니다. 그럼 상대방이 움직임을 보일 때 그때 우리 2번 분들의 상황과 우리 2번 분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게요.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상대방이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다가올 가능성 높지만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장면이 보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우리 2번 분들이 이 사람을 더 잘 보게 됐기 때문이에요. 만나면 여전히 즐겁죠. 같이 있으면 내가 많이 웃게 되고 대화도 잘 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있을 때 우리 2번 분들 도파민이 막 나와요. 하지만 우리 2번 분들은 그 즐거움만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2번 분들에게 더 중요한 건 진심과 신뢰죠. 특히 신뢰가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심이 아니라면 여기서 더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상대가 관계를 제안하더라도 우리 2번 분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전체 흐름을 보면 꽤 현명한 선택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 관계가 계속 이어질 경우 더 깊이 마음이 들어가는 쪽은 우리 2번 분들이 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2번 분들과의 관계를 그저 즐거운 관계로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 2번 분들은 점점 더 진심이 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끝나게 된다면 더 크게 상처받는 쪽도 우리 2번 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흐름에서는 우리 2번 분들이 즐거움보다 나의 마음을 지키는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우리 2번 분들에게 더 안정적인 방향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 2번 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도 뽑아볼게요.
우리 이번 분들이 지금 이 관계를 바라보는 태도는 이미 굉장히 건강한 상태입니다. 누군가가 다정하게 대해주면 그 다정함 자체에 마음이 끌려버리는 게 보통이니까요. 관심을 받는다는 건 사람 마음을 흔들기 참 쉬운 일이에요. 특히 누군가가 나를 자주 찾아오고 나를 웃게 만들고 일상 속에서 존재감을 보이면 더 그렇겠죠. 결국 자주 보이는 거에 마음이 익숙해지고 익숙한 것에 정이 생기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어떤 관계들은 처음에는 아무 의미 없는 장면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같이 웃었던 순간, 가볍게 건넨 말, 아무 생각 없이 주고받은 메시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감정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 2번 분들은 지금 그 감정의 흐름 속에서도 나의 마음을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감정을 따라가 버리는데요. 보통은 우리 2번 분들은 감정이 생기더라도 그 감정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먼저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연애라는 건 단순히 설레는 감정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누군가에게 마음을 맡기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맡긴다는 건 기쁨도 함께 나누지만 상처의 가능성도 함께 열어두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때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질문이에요. 이 사람은 내 마음을 맡겨도 되는 사람인가? 지금 우리 2번 분들은 바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즐거운 건 사실이죠.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즐거운 순간만으로만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즐거운 시간을 만드는 데는 능숙하지만 책임지는 관계에는 서툰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그 다정함을 한 사람에게 오래 유지하는 건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2번 분들에게 필요한 건 상대의 말보다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결국 행동의 패턴에서 사람은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여러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편할 때 어떤 사람인지, 귀찮을 때 어떤 사람인지, 관심이 분산될 때 어떤 태도 보이는지, 화가 났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기분이 나쁠 때 등등 많겠죠. 이런 장면들 속에서 사람의 성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2번 분들이 하고 있는 조금 떨어져서 관찰하는 태도는 오히려 관계를 더 정확하게 보게 만드는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설렘보다 더 오래가는 감정이 있습니다. 편안함이에요. 누군가와 있을 때 내가 나답게 있을 수 있고 내 마음을 숨기지 않아도 되고 괜히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관계. 이런 관계는 처음에는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관계가 훨씬 깊은 안정감을 만들어줍니다. 우리 이원분들이 앞으로 관계를 선택할 때 단순히 재미있는 사람인지 보다 내 마음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사람인지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연애는 결국 두 사람이 서로의 시간을 나누는 일이에요. 그리고 시간이라는 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이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누구와 나눌지 결정할 때 조금 신중한 태도를 가지는 건 결코 나쁜 일이 아니겠죠. 마음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소중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에게 건네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때론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붙잡아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속도가 맞을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니까요. 지금의 흐름 속에서 우리 2번 분들은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2번 분들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정말 반갑겠어요. 그럼 다음 리딩에서 또 뵐게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3번) 카드 고르신 분들 어서오세요. 달마시안처럼 여러분의 알록달록한 매력과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 타로 달마시안입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 나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은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지나가 버리기도 했던 사람이요. 그 사람이 결국 나에게 다가올까 아니면 그냥 그때 스쳐 지나간 인연이었을까. 오늘 리딩에서는 그 사람의 속마음과 함께 상반기 안에서 실제로 보이게 될 움직임의 흐름을 살펴볼게요. 우리 3번 분들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사람이 나한테 뭘 하려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죠. 다가오는 건 맞습니다. 분명히 다가와요. 그런데 그 방식이 너무 애매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주말에 뭐 해요? 저녁에 시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약속을 잡으려고 해요.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좋죠. 누가 들어도 데이트 신청처럼 느껴질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뒤에 뭐가 붙는다는 점이에요. 일 관련해서 할 얘기가 있는데 도움이 필요한 게 있어서, 제가 물어볼 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말이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은 순간적으로 멈칫하게 됩니다. 약속을 잡는 건 맞는데 데이트야? 아니면 진짜 일 이야기야? 헷갈리는 거죠. 분명히 만나려고 하는 건 맞는데 그 목적이 계속 흐려져요.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이 핑계를 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또 어떤 순간에는 정말 목적이 있어서 약속을 잡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헷갈리는 이유는 보통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정말 일이 있으면 일 이야기만 합니다. 관심이 있는 거면 관심 표현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두 가지를 계속 섞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3번 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닌지 이 경계가 흐릿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특징도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약속을 잡는 빈도예요. 가끔 한번 만나는 관계라면 그냥 아는 사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생각보다 자주 접점이 생기죠. 이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하기도 하고 먼저 시간을 묻기도 하고 먼저 만나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의미 없는 관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확실하게 선을 넘는 말은 절대 안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이 관계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가오긴 하는데 우리 3번 분들에게 확신은 없는 관계고 관심은 느껴지는데 그 이유가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 3번 분들의 감정에 대해서도 봐볼게요. 우리 3번 분들 솔직히 헷갈립니다. 남의 연애는 굉장히 잘 보여요. 저 사람 관심이 있는 거네. 저건 그냥 이용하는 거네. 저건 애매하게 굴면서 시간 끄는 거네. 이렇게 판단이 명확하게 섭니다. 그런데 막상 내 일이 되면 그렇게 잘 보이지가 않죠. 우리 3번 분들도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헷갈리게 하는 남자는 날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기도 하고 또 경험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밤이 되면,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자꾸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영상을 보게 돼요. 남자가 헷갈리게 할 때 속마음
남자의 호감 신호, 남자가 좋아할 때 하는 행동,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영상들을 눌러보게 됩니다. 머리는 아니라고 말하는데 마음은 그래도 혹시라는 가능성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 3번 분들이 이 사람에게 호감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고민 자체가 생기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분명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번 분들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냥 솔직하게 좀 말하면 안 되나? 나한테 관심 있으면 있다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저렇게 빙빙 돌아가는 건지.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정말 충동적으로 나한테 관심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기도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3번 분들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 질문 하나로 관계가 끝날 수도 있다는 걸. 그래서 지금 우리 3번 분들은 확신 없이 계속 이어지는 이 흐름 속에서 조금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완전히 끊어내지도 못한 채 관계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예요. 상대방의 속마음에 대해서 좀 봐봅시다.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은 테토는 아닙니다. 절대요. 그리고 장난으로 사람 마음 가지고 노는 타입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겁이 많아요. 그리고 솔직하지도 못합니다. 우리 3번 분들에게 호감을 느끼는 건 맞아요. 예쁘다고 생각하고 매력 있다고 느끼고 같이 있으면 좋다는 감정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이성에게 다가갈 때 항상 비슷한 방식을 선택해 왔습니다.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방식이에요. 장난처럼 말한다, 농담처럼 말한다, 일이야기로 시작한다, 이런 식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이 사람 머릿속에는 항상 거절당하는 상황을 떠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절을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상황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감정을 표현할 때도 항상 보험을 하나 깔아둡니다. 만약 상대가 반응이 좋으면 그럼 진짜 만나볼래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도 있고, 반응이 애매하면 그냥 일리약이었어요.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이 사람은 꽤 여유 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장난도 잘 치고 분위기도 편하게 만들 줄 알고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가니까요. 실제로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훨씬 자존감과 자신감이 낮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행동은 우리 3번 분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지만 그 아래는 좋아하지만 상처받기 싫은 마음, 다가가고 싶지만 거절이 두려운 마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있어요. 그럼 상대방이 상반기에 보일 움직임에 대해서도 봐볼게요. 상반기에 이 사람이 보일 움직임은 지금과 분명하게 달라지는데요. 지금까지는 항상 말 뒤에 뭔가가 붙었죠. 일 얘기 좀 하려고요.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잠깐 물어볼 게 있어서요. 이렇게 만남의 이유를 계속 만들어 붙이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상반기가 지나가는 어느 시점부터는 이 사람이 그 방식을 내려놓는 모습이 보이네요. 누가 들어도 핑계가 아니라 명확하게 데이트 신청이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말로 다가오는 흐름이 생기게 됩니다. 주말에 시간 있으면 같이 밥 먹어요. 저녁에 시간 괜찮으면 만나고 싶은데요. 이런 식으로 목적을 흐리지 않고 다가올 거예요. 왜 이런 변화가 생기냐면 이 사람이 그동안 우리 3번 분들을 굉장히 오래 관찰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지내는 것 같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3번 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조금 더 다가가면 부담스러워 할까? 거절당할까? 그래서 장난스럽게 접근도 해보고 일 이야기도 꺼내보고 핑계를 붙여가며 계속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느낀 게 있는데 우리 3번 분들도 완전히 나에게 관심이 없는 반응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잡으면 여러분이 나옵니다. 대화를 하면 여러분이 받아줍니다.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 3번 분들은 절대 먼저 선을 넘지 않았어요. 이게 이 사람에게 굉장히 큰 신호가 됐는데 이 사람은 사실 우리 3번 분들이 먼저 어떤 표현을 해주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도 만나고 싶었어요 같은 은근하지만 선을 넘어오는 말이 우리 3번 분들 입에서 나오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3번 분들 그 선을 끝까지 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해야 하는 시점이 올 거예요. 계속 이렇게 애매하게 이어갈지 아니면 한번 제대로 다가갈지. 그리고 상반기 흐름을 보면 결국 후자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도 깨달아서 그래요. 이 관계는 계속 이렇게 중간 상태 그 이상은 없다는 걸요. 누군가는 결국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3번 분들은 그 역할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이 사람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내가 말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게 되는 흐름이 보이네요. 우리 3번 분들 입장에서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래, 그렇게 겁이 나면 내가 멍석이라도 좀 깔아줄까? 하지만 동시에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근데 저 사람 방법이 어쩜 저렇게 한결같은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이 사람의 접근 방식은 항상 비슷합니다. 교묘하고 돌려 말하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얄밉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분명히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서 오는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 이 사람은 상반기 안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 3번 분들에게 한 번은 확실하게 다가오는 흐름이 보입니다. 상대방이 움직임을 보일 때 그때 우리 3번 분들의 상황과 움직임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게요. 우리 3번 분들의 마음을 자세히 보면 사실 불만은 딱 하나예요. 바로 이 사람의 애매한 태도죠. 그거 하나만 빼면 솔직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패션 센스도 마음에 듭니다. 헤어스타일도 잘 어울리죠. 들고 다니는 가방 같은 것도 이 사람의 분위기랑 잘 맞아요. 얼굴도 마음에 듭니다. 손가락이 예쁘다든지 말투가 부드럽다든지 웃는 모습이 예쁘다든지 목소리가 듣기 좋다든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우리 3번 분들 눈에는 다 차요. 그래서 더 답답하죠. 사람은 참 마음에 드는데 저거 하나가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상반기에 조금 더 명확한 방식으로 다가오게 되면 우리 3번 분들은 그동안 마음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 번은 꺼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방식인데요. 우리 3번 분들은 이 사람을 따끔하게 혼내는 방식으로 말하진 않을 거예요. 왜 그렇게 행동했어요? 사람 헷갈리게 하는 거 알아요? 이렇게 쏘아붙이는 게 아니라 대신 훨씬 솔직하고 감정이 담긴 방식으로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솔직히 기다리느라 조금 힘들었어요. 그리고 조금 얄밉기도 했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빙빙 돌려 말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말해줬으면 좋겠어. 이 말에는 누군가를 바꾸려는 의도가 들어있지 않아요. 이 차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 그거 고쳐. 이 말은 사람을 바꾸려는 말이죠. 하지만 나는 그런 행동이 싫어. 이 말은 내 감정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너 그거 고쳐야 돼. 고쳐. 같은 말은 상대에게 압박이 됩니다. 안 하는 이만 못한 말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어적으로 변하고 결국 실망만 남게 돼요. 하지만 나는 너의 그런 행동은 싫어. 안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말은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건 싫어해. 라고 경계를 알려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시작할 때 이런 대화는 필요한 과정이겠죠. 물론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의 방식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3번 분들이 그 말을 하는 이유입니다. 누군가를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죠. 싫어하는 행동만 하지 않더라도 관계는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싸움이 되는 장면이라기보다 서로의 방식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는 관계의 시작점 같은 대화로 보입니다. 그럼 우리 3번 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도 뽑아볼게요. 우리 3번 분들의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조언은 상대방의 속도를 이해하되 그 속도에 휘둘리지는 마시길 바래요.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이 사람은 분명 우리 3번 분들에게 관심이 있죠.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상처받는 상황을 피하려는 성향도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표현할 때도 항상 한 발 물러선 자리에서 말을 꺼냅니다. 발을 물에 넣어보고 온도를 확인한 다음에야 조금 더 들어가는 것처럼 이 사람은 관계에서도 항상 그런 방식으로 움직여요. 여기서 우리 3번 분들이 해야 할 역할은 그 사람의 불안까지 대신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겁이 많다고 해서 우리 3번 분들이 먼저 계속 상황을 풀어주고 먼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먼저 감정을 표현하는 역할을 맡아버리면 처음에는 관계가 빨리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관계는 균형이 맞지 않는 관계가 될 거예요. 누군가는 계속 노력을 해야 하고 누군가는 계속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에게 필요한 태도는 상대가 한 걸음 오면 나도 한 걸음 가는 방식이에요. 상대가 아직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세 걸음을 가버리는 관계는 오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움직여서 얻은 관계를 더 소중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3번 분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선을 먼저 넘지 않는 태도는 오히려 이 관계에서 굉장히 좋은 균형이에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3번 분들은 상대방의 행동을 굉장히 세밀하게 관찰하는 편인데요. 말투, 표정, 연락의 타이밍까지 이런 것들이 참 눈에 잘 들어와요. 이런 능력은 사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가끔은 쓸데없는 해석을 너무 많이 만들기도 해요. 왜 저 말 뒤에 저 표현을 붙였을까? 저건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뜻일까? 아까 그 말은 무슨 의미였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이어지면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
사람의 행동은 그렇게 복잡한 의도가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의미 부여하지 말라고 많이들 말하죠. 그래서 이 관계에서 우리 3번 분들에게 필요한 건 상대의 말보다 행동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3번 분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지, 만날 기회를 계속 만들고 있는지,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는지, 이런 실제 행동의 흐름을 보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그리고 우리 3번 분들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굉장히 진지하게 관계를 생각하는 분들이어서 상대의 태도가 애매하면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도 되는 걸까?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이 생기기도 하죠. 하지만 때로는 관계가 처음부터 완벽히 명확한 모습으로 시작되지는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조심스러운 사람과의 관계는 조금 더 천천히 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3번 분들에게 필요한 태도는 억지로 결론을 빨리 내리려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 3번 분들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관계라면 멈추시면 돼요. 관계는 설렘과 편안함이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계속 이해하려고만 하고 계속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관계라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3번 분들이 지켜야 할 중심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에요. 내가 즐거운지, 내가 편안한지, 내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이 세 가지가 유지된다면 이 관계도 충분히 이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3번 분들은 이미 알고 있죠.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왜 저런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대략적인 이유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조언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필요한 건 나의 직감을 조금 더 믿는 거예요. 우리 3번 분들의 감각은 꽤 정확한 편이어서 지금까지 느껴온 그 감각을 믿고 조금만 여유 있게 이 관계를 바라본다면 이 관계는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흐름입니다. 오늘 3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정말 반갑겠습니다. 그럼 다음 리딩에서 또 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4번 카드 고르신 분들 어서 오세요. 달마시안처럼 여러분의 알록달록한 매력과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 타로 달마시안입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 나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은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지나가 버리기도 했던 사람이요. 결국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까 아니면 그냥 그때 스쳐 지나간 인연이었을까. 오늘 리딩에서는 그 사람의 속마음과 함께 상반기 안에서 실제로 보이게 될 움직임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번 분들의 상황을 보면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은 썸이었거나 썸인지 애매하더라도 무조건 나한테 호감이 있는 건 분명하다고 확신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혹은 길게 만난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연락을 이어오고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어지던 사람이었을 것 같네요. 우리 4번 분들 입장에서는 이 관계가 단순히 가볍게 지나가는 인연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나 좋아하는 거 맞는 거 같은데 라고 느꼈죠. 이 사람이 우리 4번 분들에게 보여줬던 행동들을 보면 단순히 심심해서 연락하는 사람의 태도와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많이 보였어요. 연락도 꽤 꾸준했을 수 있고 우리 4번 분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도 했을 것이고 어떤 날은 먼저 만나자고 하기도 했을 수 있습니다.
작은 배려도 있었죠. 이거 너 생각나서 샀어. 너 이거 좋아한다 그랬잖아. 이런 행동들이 하나씩 쌓이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고 우리 사범분들이 이 관계를 조금 더 의미 있게 받아들였던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어느 순간 갑자기 끊겨버립니다. 말 그대로 가위로 싹둑 잘라버린 것처럼 갑자기 관계가 잘려나갔습니다. 전날까지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저번에 만났을 때만 해도 너무 좋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겼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우리 사범분들에게 우리 여기까지 하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말을 했을 수도 있겠어요. 혹은 그냥 잠수 탔을 수도 있겠네요. 어떤 형태였든 간에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너무 갑작스러웠다는 것. 그래서 우리 4번분들은 그 상황을 겪으면서 처음에는 어떤 감정이 올라오기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먼저였을 거예요. 뭐지? 이게 무슨 상황이야? 같은. 보통 관계가 끝날 때 어느 정도의 전조가 있습니다. 연락이 줄어든다든지 말투가 달라진다든지 만나자는 얘기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범분들이 겪은 상황은 그런 과정 없이 갑자기 끊긴 관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럽습니다. 이 관계가 왜 끝난 건지, 언제부터 문제가 있었던 건지,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아무것도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4번 분들은 지금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보다도 왜 이렇게 끝났는지 모르겠다는 점이 더 크게 남아있을 거예요. 이유를 알면 마음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화가 나더라도 정리가 됩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라도 끝이 나요. 하지만 이유를 모르면 마음은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4번 분들은 관계는 이미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는 아직 이 관계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겠어요. 어떤 날은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보내다가도 갑자기 이 사람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왜 그랬지? 이런 질문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줄 사람이 지금 옆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4번 분들의 현재 상황은 단순히 이별의 아픔이라기보다는 갑자기 잘려버린 관계 앞에서 멈춰 서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영화가 중간에 갑자기 끊겨버린 것처럼 이야기의 결말을 보지 못한 채 멈춰있는 느낌과 비슷해요. 마음은 계속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때 내가 뭘 잘못 말했나? 그때 그 일이 문제였나? 이 감정은 생각보다 오래 남죠. 내 생각보다 정말 훨씬 오래 갑니다. 천천히 멀어진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히지만 이렇게 갑자기 잘린 관계는 마음속에서 계속 질문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4번분들이 느끼는 혼란과 당황스러움, 그 감정은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우리 4번분들의 감정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봐볼게요. 우리 4번분들 멘탈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정확하게는 한번 부서졌어요. 이 관계가 끊어진 그 순간에도 그랬지만 사실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더 크게 흔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리딩을 듣고 있는 순간에도 완전히 괜찮아졌다고 말하기는 어렵겠네요. 어떤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힘들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끊임없이 생각이 나요. 대부분 추측으로 시작해서 추측으로 끝나는 생각들입니다. 날 그냥 가지고 논 건가?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건가? 다른 사람이 생긴 건가? 아니면 그냥 내가 질린 건가?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어떤 날은 인연이 아니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어떤 날은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최소한 말은 하고 끝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올라오죠. 우리 사범분들 감정이 지금 하나로 정리된 상태가 아니에요. 어떤 날은 체념한 것처럼 보이고 어떤 날은 화가 나 있고 어떤 날은 그냥 허탈하죠.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차라리 지금 끝난 게 다행이라고. 시간이 더 지나서 더 정들고 더 좋아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됐을 때 이런 일이 생겼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아팠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기도 합니다. 일찍 알게 된 거다. 이렇게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서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 4번분들이지만 마음은 여전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화가 납니다. 그리고 또 배신감이 듭니다. 또 왜냐하면 우리 4번분들은 이 사람을 굉장히 괜찮게 봤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보여줬던 태도, 연락하는 방식, 나를 대하는 말투, 함께 있을 때 분위기, 이런 것들이 우리 4번분들에게는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진심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럴 사람이 아닌 것 같았는데 사람을 잘못 봤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동시에 내가 바보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믿었나? 하면서 이건 다 아직 남아있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힘든 부분이겠죠. 만약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었다면 차라리 마음이 더 쉽게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그래, 저런 사람이었구나. 쓰레기 같은 놈 하면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4번분들이 느꼈던 그 순간들이 진짜였다는 거죠. 같이 웃었던 순간, 재밌게 이야기했던 시간, 서로 편하게 대화하던 그 분위기는 가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럼 그때는 뭐였지 하면서 또 감정이 올라오죠. 우리 4번분들 지금 이유가 너무 궁금하죠.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하지만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이미 관계는 끊어졌고 지금 와서 이유를 묻는 것도 내 자존심이 상합니다. 관계는 단칼에 잘려나갔지만 우리 4번분들의 마음은 아직 그 자리에 남아있습니다. 문이 갑자기 닫혀버린 방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요. 우리 4번분들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4번분들이 그 관계를 진심으로 대했기 때문에 지금 이 감정이 이렇게 크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의 속마음에 대해서도 좀 봐볼게요. 이렇게 정리한 상대방의 속마음도 편하지는 않다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불편합니다. 본인만을 위한 선택을 하면서 상처를 줬기 때문에 안 불편하다면 사람이 아니겠죠. 다만 이 불편함의 결은 우리 4번분들이 느끼는 감정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4번분들의 감정은 혼란, 배신감, 상처, 그리움이 섞여있는 감정이라면 이 사람의 감정은 약간의 불편함과 약간의 죄책감 정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완전히 편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4번분들처럼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태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본인을 위한 선택을 끝낸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관계를 정리할 때 보통은 그 선택을 스스로 내린 쪽이 감정 정리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속에서 결정을 내린 뒤에 행동을 했으니까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스스로 납득을 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었다. 그게 맞는 선택이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선택을 한 이유도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 4번 분들이 가정한 정답 중에 하나예요. 우리 4번 분들은 이미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생겼을 수도 있고, 갑자기 마음이 식었을 수도 있고, 혹은 상황적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 사람의 마음을 보면 우리 4번 분들과 관계를 처음부터 같은 무게로 시작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 4번 분들을 가볍게 봤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 순간들을 가볍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계에 임하는 기본 자세가 조금 달랐을 수 있어요. 우리 4번 분들은 사람을 만나면 조금 더 진심으로 관계를 바라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행동 그리고 말 한마디에도 의미를 느끼고 관계의 방향을 생각하게 되는 분들이죠. 하지만 이 사람은 관계를 시작할 때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좋아서 연락했고 같이 있으면 즐거웠고 그래서 만났던 거예요. 그 순간에는 진심이었습니다. 우리 4번 분들과 이야기하는 시간도 즐거웠고 함께 있는 순간도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4번 분들이 느꼈던 그 감정이 완전히 착각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진심이 우리 4번 분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깊은 단계까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수가 생기면 이 사람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 버티기보다는 조금 더 쉽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의 가능성이 보이는데요. 다른 사람이 생겼을 가능성이에요. 환승이라고 하죠. 우리 4번 분들도 어쩌면 이걸 가장 유력한 이유로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더라도 낌새라는 게 있죠. 말투가 조금 달라진다든지 연락하는 시간이 바뀐다든지 관심이 조금 다른 곳으로 가 있는 느낌이 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미묘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번 분들도 어느 순간 쎄한 느낌 받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촉은 생각보다 정말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감각은 단순하게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감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위험하거나 불안한 상황을 느끼면 논리보다 먼저 직감으로 반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4번 분들이 느꼈던 그 느낌, 그 촉이 완전히 틀린 감각은 아니었을 것 같네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을 수도 있고 혹은 새로운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비교를 했을 수 있고요. 지금 있는 관계와 새로 생긴 가능성, 그리고 그 순간 이 사람은 본인에게 더 끌리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이렇게 정리한 거죠. 이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사람은 그 순간에 자기 마음이 가는 방향을 따라 움직였다는 거죠. 우리 4번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는 행동이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순간의 감정의 솔직한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상반기에 보일 움직임에 대해서도 좀 볼게요. 이 사람이 여러분 생각을 하긴 합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그 생각이 깊게 올라오는 시기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지금은 새로운 사람에게 빠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신나서 정신 못 차리는 시기일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처음에는 굉장히 강한 몰입 상태에 들어갑니다. 모든 게 새롭고 모든 게 흥미롭고 상대방의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크게 보이는 시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아마도 새로운 관계 속에서 감정이 꽤 올라가 있는 상태일 것 같네요. 처음에 강한 흥분 상태가 계속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처음에 설렘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전 관계를 완전히 지워버리기보다는 무의식 속에서 계속 비교를 하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4번 분들한테 있었던 장점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 4번 분들은 이 사람을 굉장히 진심으로 대했던 분들로 보여져요. 배려도 있었고 행동에도 마음이 담겨 있었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진심이 있었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기억해 준다든지 힘들어 보일 때 먼저 물어봐 준다든지 별거 아닌 선물 하나에도 마음을 담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더 크게 느껴지는 것들이에요.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가 조금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참 좋았는데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4번 분들을 떠올리는 순간이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도 있는데 이 사람이 다시 연락을 하거나 여러분에게 돌아오려고 할 가능성은 일단 반반인데요. 한 가지는 분명하게 보입니다. 새로 만난 사람보다 우리 4번 분들이 훨씬 좋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너무 미안하다. 다시 받아달라고 말해봐야겠다. 이런 깊은 반성과 깨달음으로 연락할 가능성은 정말로 높지 않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그 정도로 관계의 무게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관계를 이렇게 갑자기 잘라내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락을 하게 되는 상황은 조금 다른 이유일 것 같습니다. 새로 만난 사람과 관계가 잘 되지 않았을 경우겠죠. 새로운 관계가 생각만큼 좋지 않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그 관계가 끝나게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전에 있었던 관계들을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 4번 분들이 생각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나한테 참 잘해줬었는데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하면서 가볍게 연락을 해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는 새로 만난 사람과 관계가 그대로 잘 이어지고 있어서 그렇겠죠. 사실 이쪽이 더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유는 단순한데요. 사람이 끼리끼리예요.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 방향을 트는 태도, 잔인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비슷하면 의외로 둘이 오래갑니다. 끼리끼리라서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움직임을 보였을 때 그때 우리 4번 분들의 상황과 움직임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게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4번 분들의 상처도 아물어 갑니다. 정말 말 그대로 상처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람 마음이 다친다는 건 사실 몸에 상처가 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해요. 몸에 상처를 입으면 처음에는 아프고 따갑고 또 피가 나기도 하겠죠. 그래서 약을 바르고 상처를 보호하고 시간이 지나면 딱지가 생기고 어느 순간 그 딱지가 떨어지면서 상처가 아물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상처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4번 분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은 딱지조차 생기기 전 단계일 수도 있어요. 아직은 조금만 건드려도 아프고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어떤 날은 갑자기 감정이 막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나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하다가도 어떤 날은 갑자기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아직도 나는 힘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올라올 수 있겠죠. 어느 순간 우리 4번 분들도 느끼게 됩니다. 나 이제는 진짜 괜찮아졌구나.
큰 상처였다면 아무로도 흉터가 조금 남을 수도 있어요. 몸에 큰 상처가 나면 완전히 흔적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마음에도 어떤 기억은 남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은 절대 안 괜찮아질 것 같은 이 고통도, 지금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생각들도 정말 거짓말처럼 괜찮아지는 날이 옵니다. 어느 날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이 사람 이야기가 나와도 예전처럼 감정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때 그런 일도 있었지, 이렇게 말하는 날이 와요. 지금은 미워 죽을 것 같은 이 사람이 그래도 참 재밌었던 경험이었다, 재밌었던 사람이었어 라고 말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우리 4번 분들은 한동안 티는 안 내도 정상은 절대 아닐 거예요. 멘탈이 터졌으니까요. 흔들린 멘탈은 의지만으로도 어느 정도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터진 멘탈은 복구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4번 분들이 힘들고 의욕이 없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을 잘 바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음에 난 상처에도 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약은 누가 대신 발라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나에게 발라줘야 상처가 낫습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게 최고의 복수다,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이런 생각도 우리 4번 분들 지금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연락이 그래도 왔으면 좋겠다, 다시 그 사람한테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연락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그럼 내 자존감이 좀 회복될 것 같고 지금보단 덜 힘들 것 같다라고.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우리 4번 분들이 지금 멘탈이 터져 있기 때문에 드는 생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연락이 오면 잠깐은 기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렇게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은 아니었구나, 내 생각을 했구나 하면서 멘탈의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운 좋게 회복된 멘탈은 다음에 더 크게 터집니다. 가장 건강한 회복 방법은 스스로 회복하고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4번 분들이 행복해지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4번 분들이 행복해지는 이유는 우리 4번 분들을 위해서가 돼야 돼요. 그 사람과 어떤 관계 없이도 우리 4번 분들은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말은 쉽죠.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의욕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가만히 누워 있지만 마세요. 뭔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든 게임을 하든 연예인을 덕질하든 뭘 하든 정말 뭐라도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추천은 운동인데요. 운동을 하면 잠깐이라도 생각이 멈춥니다. 몸이 힘들어지면 머리가 조용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이건 제 이야기지만 저도 멘탈이 터진 수준으로 힘들었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선택했었던 게 운동이었습니다. 정말 매일 4시간에서 5시간씩 운동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완전히 해결해 줬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생각을 멈추게 해줬어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4번 분들, 이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보다 여러분이 훨씬 아깝습니다. 정말이에요. 비교선상에 놓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비교를 하려면 일단 같은 무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비교가 되겠죠. 우리 4번 분들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쓰고 진심으로 관계를 대할 줄 아는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4번 분들의 진심을 알아볼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 4번 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때 그렇게 끝난 게 정말 다행이었다. 지금은 믿기 어렵겠지만 사람 인연이라는 게 정말 그렇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4번 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도 뽑아볼게요. 우리 4번 분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많이 올라오는 감정은 아마 억울함일 거예요. 배신감이랑요. 이 관계는 우리 4번 분들이 끝내고 싶어서 끝난 관계가 아니어서 그렇겠죠. 준비도 못했고 정리할 시간도 없었고 마음이 따라갈 틈도 없이 갑자기 끊겨버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4번 분들의 마음에는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억울함, 분노, 허탈함, 자존심, 상함 이런 감정들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이 감정들 때문에 마음이 계속 과거 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달라졌을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지만 우리 4번 분들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관계를 갑자기 끊는 방식은 상대방의 선택이었지 우리 4번 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군가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 마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지는 그 사람의 태도와 인격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이렇게 끝났다는 사실은 우리 4번 분들의 가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4번 분들이 해야 하는 일은 이 사람의 행동을 계속해서 해석하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다시 잡는 일이에요. 마음이 계속 뒤를 돌아보려고 할 때 천천히 방향을 앞으로 돌려야 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잊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을 잊는다는 건 억지로 되는 일은 아니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관계를 통해 알게 된 것들을 나를 위한 기준으로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누군가를 만날 때 말보다 행동을 더 오래 지켜본다든지 상대방이 얼마나 다정한지보다 얼마나 일관된 사람인지를 본다든지 관계를 시작할 때 상대방의 감정, 속도에 맞추기보다는 내 마음의 속도를 먼저 지킨다든지 이런 기준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 4번 분들의 연애 방식도 조금씩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준들은 사람을 더 조심하게 만들기보다는 더 건강한 관계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거고요. 지금 우리 4번 분들은 한번 크게 흔들렸기 때문에 앞으로 누군가를 만날 때 조금 더 신중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중함은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4번 분들을 더 좋은 인연 쪽으로 데려가는 힘이 될 줄 거예요. 그래도 언젠가 연락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굳이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그 기대가 우리 4번 분들의 시간을 멈추게 만들지만 않으면 됩니다. 연락이 오든 오지 않든 우리 4번 분들의 시간은 앞으로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 4번 분들은 조금씩 회복하게 될 거고요. 지금은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 떠올리는 횟수도 줄어들고 감정도 점점 옅어질 거예요. 아, 내가 그 사람보다 정말 훨씬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우리 4번 분들도 알게 되고 그때가 되면 지금의 이 경험도 우리 4번 분들을 무너뜨린 기억이 아니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기억으로 남게 될 거예요. 지금은 마음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4번 분들의 다음 인연은
이 사람보다 훨씬 더 제대로 된 사람일 거예요. 우리 4번 분들은 정말 괜찮은 분들이니까요. 오늘 4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정말 반갑겠어요. 그럼 다음 리딩에서 또 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